네, 이번에 배울 글자는 더딜 지자고요. 더디다는 게 뭐예요? 속도가 늦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여기 보시면 주검시자 보이시죠? 자, 소가요. 다 죽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겁니다. 자, 우리 이거 뼈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죠? 죽어가는 소는요,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. 그러니까 그 소가 갈 때 속도가 나요, 안 나요? 안 나겠죠? 굉장히 더디다라고 본 거예요. 더딜 지자고요. 지연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? 네, 다음 글자를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, 물가진이라고 하고요.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. 자,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죠.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? 물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여기 물이 온 거고요. 자, 우리 여기 보시면 일하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많다가 또 겹쳐진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.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, 많은 물을 모으고 모아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? 물이 있는 물가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물가 진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다음 글자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 모을 집자예요. 정보 수집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수레차도 되지만 우리 뭘로 배웠어요? 군사도 된다라고 했었죠. 이 군사는 스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스파이라고 하는 군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? 정보를 모아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이 스파이라고 하는 군사는 적의 입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. 귀담아서 다 뭐 하면 돼요? 모아오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모을 집자가 되는 거고요. 수집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파이에 해당하는 군사는 적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다 정보만 모아오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모을 집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,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. 자, 이 글자는요, 가릴 차자고요. 차단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. 자, 우선 이 글자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글자는 여러 서자라고 합니다. 자, 집이 있죠. 그 다음에 불이 있죠. 집에다가 불을 떼니까요,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든 거예요. 그럼 여기에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? 여러 명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 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내가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해요. 근데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벌써 여러 명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. 내가 노선표를 막 보려고 하는데 그 여럿이서 거기를 뭐 하고 있어요? 가리고 있다라고 해서 가릴 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죠. 그때 차단할 때 쓰이는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고요. 이 글자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글자로 가볼까요? 이어서 다음 글자 볼게요. 자, 이 글자는요, 섞일 착자예요. 자, 어떤 의미가 있냐? 아까 배웠었죠? 옛석자. 그 다음에 쇠금자가 있죠? 옛날에 만들었던 쇠들은요, 정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. 섞여 있겠죠? 그래서 섞일 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 글자를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, 기릴 찬자고요.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뜻을 추대해서 높이는 것을 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요, 도울 찬자예요.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대요. 그러니까 먼저 선자 보이시죠? 내가 먼저 하면서 재물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. 그게 뭐 해주는 거예요?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이 글자가 도울 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누군가가 살아생전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며 생활을 했나 봐요. 그 사람을 말로써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. 그 사람의 뜻이나 업적을 높이고 있어요. 그게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기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기릴 찬자고요.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글자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, 절찰자예요. 우리 흔히 절에서는요,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. 자, 요거 뭐예요? 배다잖아요. 절대로요,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칼로 베는 거는 다 안 된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죠. 뭐예요? 나무를 칼로 베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. 왜? 나중에 땔감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이는 건 안 되지만 칼로써 나무를 베는 것은 허용해 주더라 이겁니다. 그곳이 어디예요? 절이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이 글자는 절찰자가 되고요. 우리 절사자 기억나시죠? 사찰이 바로 절을 뜻하는 거잖아요. 자, 다음 글자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 죽일 살자예요. 우리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고 해요? 살인이라고 하는 거겠죠.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 보이시죠? 창을 가지고요, 나무 하나를 콕 찍어요.
찍어서 그 나무만 계속 베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면 창입니다. 창을 들고 나무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나무만 계속 베는 거예요. 그럼 그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? 죽이는 거죠? 죽일 살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다음 글자를 준비해 볼게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, 이 글자는요, 빛날 창자예요. 여러분들 어렸을 때요, 상장 많이 받으셨죠? 뭐예요? 표창장 할 때 쓸 수 있는 글자고요.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일찍 조자가 있고요. 설립자가 있죠? 일찍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의 모습, 모양을 보면 어때 보여요? 빛나 보이겠죠? 그래서 빛날 창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다음 글자를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, 결의 척자라고 하고요. 결의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, 한핏줄을 얘기하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콩숙자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천간무 또는 무성할 무자라고 하는데요. 자,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장소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누군가가요, 창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. 그럼 사람들이 안 사니까 나중에 여긴 잡초와 같은 풀만 어떻게 돼요? 무성해지죠. 그래서 무성할 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무성한 콩에는요, 자, 콩을 보시면 이렇게 콩 주머니가 있죠. 무성한 콩에는 콩알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. 이렇게 한 주머니 안에서 나온 거니까 한 핏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한 핏줄을 뭐라고 해요? 결의라고 하는 거죠. 결의 척자고요. 다음 글자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 관청청자예요. 관청이라고 하는 곳은요, 지금의 사법기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요 안에 있는 글자가 들을 청자예요. 자, 어떤 의미냐면, 자, 들을 청자를 우선 써볼게요. 자, 이 글자가 되는데요. 자, 왕의 어떤 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본 겁니다. 왕의 처음의 덕목은 뭐냐면 눈으로 많은 것을 봐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. 자, 여기는 그물이 아니라 눈목자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왕은요, 눈으로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,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들을 청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는 거죠. 이 집은요,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집이에요.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? 관청이라는 의미에서 관청청자가 된 거고요. 자, 다음 글자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 바꿀 채자예요. 우리 대체한다라고 하죠.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자, 여기 보시면 지아비 부자 있고 지아비 부자가 있죠. 지아비라고 하는 뜻은 하늘보다 높은 존재라고 본 거죠. 그게 바로 남편 지아비를 뜻하잖아요. 남편 둘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말을 하고 있죠.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럴 때는요, 서로 입장을 뭐 하면 돼요? 바꿔보면 됩니다. 그래서 바꿀 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우리 다음 글자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?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글자는요, 분초초자라고 해요. 분초라고 하는 게 뭘까요? 굉장히 짧은 시간을 분초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벼가 있죠. 그리고 여기에는 적을 소자가 있는 거죠. 자, 우리가 벼를요, 한 움큼 집으면 잘 뽑혀요, 안 뽑혀요? 잘 안 뽑히죠. 하지만 벼를요, 굉장히 적은 양을 잡은 거예요. 한 2올 정도 잡았다라고 칠게요. 그러면 어떻게 뽑혀요? 바로 뽑히죠. 이렇게 짧은 시간을 분초라고 하는 거고요. 이게 몇 분 몇 초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. 그래서 분초초자고요. 중요한 글자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검정에서는 사실 이 글자가 배정한자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정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를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을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, 총총자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채울충자예요.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은 물건을 많이 높이 쌓아놨다라고 본 건데요. 좋은 물건을 많이 높이 어떠한 공간에다 쌓았다라고 하면 그 공간을 뭐 해놓은 거예요? 채워 넣은 거죠. 그래서 채울충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여기에는 무슨 글자가 있어요? 쇠금자가 있죠. 이 쇠는요, 화약을 가득 채워서 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뭐예요? 총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글자가 총총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다시 정리하면 이 쇠덩어리에는요, 화약을 가득 채워서 사용하더라 이겁니다. 그게 바로 어떤 무기예요? 총을 얘기하는 거죠.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. 자, 이 글자는요, 뽑을 추자고요.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밭전자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밭에 하나에 못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볼게요. 자, 밭에 못이 있는데 이거요,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해요? 일하다가 누군가가 넘어지면 다칠 수 있겠죠? 그러니까 이것을 손으로 뭐 해야 돼요?
뽑아야 되겠죠. 그래서 뽑을 추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네, 다음 글자를 볼까요? 자, 이 글자는요. 정성충자 또는 속마음충자라고 하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옷 의자가 있죠.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데요. 자, 우리는 이 가운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.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도요, 잘 보여주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.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. 또 다른 의미로는 속마음 충자라고도 하는 거예요. 남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? 속마음이죠. 그래서 속마음 충자도 된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